일단 상안검 수술을 먼저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해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 형태거든요. 이 형태. 많이 처져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좀 버티시다가 이마 눈썹 거상을 10년 후쯤에 하시는 거는 어떨까라고 권해드린 거고, 좀 더 처졌을 때요. 안녕하세요. 미오름 소원장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40대 환자분의 이제 사례를 통해 가지고 눈 위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자 합니다. 이게 눈 위가 이제 노화가 돼서 이제 찾아오신 건데, 자, 이게 눈 위의 수술 중에 수술 종류가 3가지가 있거든요. 크게 쌍꺼풀 수술, 이마 눈썹 거상, 눈썹 하거상이라는 수술이 있죠. 이 3가지 종류의 수술이 있는데, 이마 눈썹 거상은 수술 범위가 넓고 큰 수술이에요. 이 3가지 중에. 예, 그래서 이 2가지, 결국은 쌍꺼풀 수술 혹은 상안검 수술, 그다음에 눈썹 하거상, 이걸 통해서 내가 과연 개선이 되고 이게 얼마나 개선이 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본 다음에 이마 거상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좋다고 제가 흔히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 한 가지 주의점이 꼭 명심해 하셔야 될 게 있는데, 쌍꺼풀 수술, 흔히들 이제 상안검 수술이라고 하죠. 나이 들어서 이제 하는 수술을. 상안검 수술이나 눈썹 하거상은 피부를 잘라내는 수술이기 때문에 복원되지 못합니다. 한번 하고 나면. 그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결정을 잘 하셔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면을 통해서 사례를 한번 보실게요. 나이가 45세시거든요. 이분이 상담을 오셨는데 예전보다 눈꺼풀이 많이 처졌다. 이분은 이제 관찰해보면 눈밑은 깨끗하시죠, 그죠? 45세에 비해서 여기 뭐 조금 나오고 밑에 이 고랑이 살짝 있는 건 있는데 애교살도 있고, 이 눈밑은 이분이 기전에, 제가 한 건 아닙니다. 기존에 재배치를 하셨거나 아니면은 원래 눈밑이 이제 노화가 느린 형태시거나 하는 분이고, 근데 눈 위가 노화된 것 같다는 건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실제로 벌어진 일은, 우리가 이제 여기 쌍꺼풀이 많이 처졌다, 이제 거울을 보면 이렇게 인식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처져 있는 일은 이 눈썹이 이 좌측의 사진에서 보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눈썹이 덮은 거예요. 처져서 내려와서. 눈썹이. 그래서 이 눈썹이 다시 위로 올라가서 펴지면 이 형태로 되는 거고요. 이게 예전의 쌍꺼풀이고, 처지기 전에 요거는 덮인 쌍꺼풀인 거죠. 근데 그러면 이 방법으로 해야지 표시도 안 나고 예전 그대로 복원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눈썹 하거상이 아니고 눈썹 위에서 살을 잘라내야 돼요. 그 행위를 하면은 흉이 많이 지기 때문에 이마로 가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즉 이마 거상은 이름만 이마 거상일 뿐 실제 목적은 눈썹 거상이에요. 눈썹을 거상하기 위해서, 눈썹이 거상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인데, 흉터 때문에 이마에서 어쩔 수 없이 이마 모발선에서 해야지 흉터가 안 보이니까 그걸로 올라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과연 해야 되냐, 내가.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번에. 예전으로 그대로 돌아가려면 이거는 눈썹 거상, 이마 눈썹 거상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눈썹 하거상이라는 하나의 메뉴가 있는데, 요 밑에 잘라내게 되면, 지금 현재는 이분이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이 눈썹 하거상이 여기 이렇게 잘라내는 거거든요. 이 잘라내게 됐을 때 눈하고 눈썹 사이 거리가 좁아집니다. 이것도 돌이킬 수 없죠, 한번 잘라내게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남자분이었으면 제가 눈썹 하거상을 권해드렸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남자분은 여기 눈하고 눈썹 사이 거리가 좀 좁아져도 이미지가 좋아지거든요. 오히려 이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제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다뤄드렸거든요. 눈하고 눈썹 사이 거리가 남자는 좁는 게 오히려 낫고, 여자분들은 넓어진 걸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선호한다. 근데 이게 좁아지면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게 싫으면 결국은 여기 기존의 쌍꺼풀이 아주 얇게 있으니까 쌍꺼풀을 여기에다가 조금 더 만들어 보는 건 어떻겠냐. 그런데 약간 표시는 날 거다. 감쪽같이는 안 돼요. 20대 30대처럼 어쨌든 요거를 한번 해보고, 이마 거상은 큰 수술이니까 여기에서 눈썹 하거상하고 이마 거상을 배제하고 우리가 봤을 때 눈썹 하거상이 남자한테는 좀 더 나을 것 같고, 여성분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눈썹 하거상보다는 상안검 수술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조금 높은 쌍꺼풀하고 피부 절개는 피부를 절제하는 거. 절개하고 절제하고 틀리거든요. 절개는 여는 행위고 절제는 잘라내는 행위잖아요. 그 잘라내는 행위를 최소화해가지고 수술을 이제 설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많이 잘라내게 되면은 돌이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상안검 수술을 하고 나서 내가 더 자연스러워지고 좀 더 예전으로 돌아가려면, 마음에 들게 하려면 그때 가서 이마 거상을 하시라라고 이제 설계를 해드리고, 거기에 동의하셔서 일단 상안검 수술을 먼저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해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 형태거든요. 이 형태. 쌍꺼풀 얇죠.
쌍꺼풀 얇은데 지금 두툼한 게 뭔가 이렇게 생겼죠. 눈하고 눈썹 사이 거리에.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분한테 해드릴 수 있는 제일 표시 안 나는 상안검 수술인 거예요. 이게. 여기를 이제 평가하면 어떠냐. 얘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이렇게 얇아지기 위해서는 1번 이마 눈썹 거상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쌍꺼풀이 좀 두툼하고 하긴 하지만 많이 처져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좀 버티시다가 이마 눈썹 거상을 10년 후쯤에 하시는 거는 어떨까라고 이제 권해드린 거고, 좀 더 처졌을 때요. 여기처럼. 여기 보면, 이분은 보면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게 치마주름처럼 이렇게 자국이 보이죠, 그죠? 눈썹이 처져서 윗눈꺼풀하고 아랫눈꺼풀하고 겹치는 치마주름처럼, 치마가 땅에 꺼이면 우리 이제 전통 치마가 꺼이면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옷이 접히게 되잖아요. 그 형태처럼 이렇게 접히는 부분인데, 이 접힌 부분이 약하죠, 아직. 약하니까 세월이 지나서 적어도 5년, 10년 후쯤에 이거를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권해드려가지고 그때 이제 하겠다고 이분이 말씀을 하신 건데, 이거를 평가를 하면은 20대, 30대 기준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썩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죠, 완전히. 쌍꺼풀은 얇고 자연스러운데 이게 두툼한 게 있잖아요. 이 두툼한 것 때문에 썩 좋아 보이진 않죠. 원장님, 그러면 지금 저렇게 눈이 두툼한지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을까요? 눈 위에 이 두툼한 형태, 여기에 대해서 봐볼게요. 이전에는 수술 전에 비하면, 수술 전에는 두툼함이 많이 없잖아요, 이분이. 근데 상안검 수술을 하고 나니까 내가 절제를 거의 안 했는데도 두툼하죠, 여기가. 이 두툼한 거는 1번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걸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제 잘못 판단하게 되면, 두꺼우니까 자르면 없어지지 않겠냐, 얇게. 이능 상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건데, 여기 위에 해부학은 자르면 자를수록 두꺼워져요.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저 눈이가. 그래서 최소한으로 거의 안 잘랐는데도 이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방을 뽑아내거나 이 살을 자르는 게 아니고 눈썹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처져 있는 눈썹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 눈썹을 들어 올리면 이 두툼함은 수술 전처럼 없어지거든요. 없어지게 되는데, 문제가 이게 거상이란 게 여러 번 할 수 있는 수술이 아니잖아요. 거상 수술 하긴 좀 아깝다라는 거죠, 모양이. 조금 더 처지고 나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게 이제 제 의견입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저번 영상에서 40대 눈 밑 처짐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고, 이번 영상에서는 40대 눈 위 처짐에 대해서 이제 한번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오름 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